안녕하세요. 파산관계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항고심 결정문 38번째 시간입니다. 수원지방법원 제3파산부 항고부에서 결정한 거고요. 약간 이게 좀 스캔이 잘못돼서 좀 찌그러져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짜리입니다. 원심은 항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뷰티클리닉 이 대표이사로 지인인 이영섭을 선임하였고, 이영섭은 자신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고 그 임대차 보증금을 뷰티클리닉의 자금 4천만원으로 지급한 뒤 항고인이 무상으로 이 주택에서 살도록 하였는데, 이는 항고인이 위 4천만원을 은닉한 것에 해당하므로 법 제1항 제1호 650조 제1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를 하였습니다. 2. 항고심의 판단은 어떤가요? 기록에 의하면 뷰티클리닉이 자신이 사업장에 관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조로 지급받은 3,620만원이 이 사건 임차보증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3,620만원은 항고인과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뷰티클리닉이 재산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돈은 채무자의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 이게 아마 주식회사죠, 그쵸? 여기 주식회사 뷰티클리닉. 그러니까 이거 판사님들은 되게 엄격하게 봅니다. 설사 이게 1인 회사 내지 아니면 법인격을 완전히 형해야 한 정도의 법인이면 모를까, 일반적으로 그냥 법인 재산은 법인 재산이고 개인 재산은 개인 재산입니다. 이와 달리 3,620만원을 항고인이 개인 재산으로 보려면 뷰티클리닉이 외형상으로서만 법인이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나오죠. 실질적으로는 항고인이 개인 사업체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형식이 항고인에 대한 법률적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지는 경우로서 뷰티클리닉의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신의 측에 반한다는 경우여야 된다. 이게 이제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죠. 사실상 1인 회사이고 외형상 법인만 갖출 있을 뿐 개인 사업체에 불과한다. 이 정도는 뭐냐면 주식을 100% 갖고 있다거나 본인과 배우자가 50대 50을 갖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채무자가 출자를 하고 그야말로 형식만 법인이다. 거기서 생활비도 내고 직원도 없다. 그렇죠? 본인 혼자 한다. 그랬을 때 이거는 사실은 그런 경우에는 이 3,620만원은 외형상은 법인 재산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 재산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인격 남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건 되게 엄격해요, 사실은. 이 판결은 교과서에도 있는 판결입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에 의하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 즉 항고인이 뷰티클리닉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이 사건 신청 직전 지인인 이영섭을 뷰티클리닉이 대표이사로 선임한 점, 뷰티클리닉이 경영상이 좋지 않음에도 이영섭이 뷰티클리닉의 재산인 이 돈으로 주택을 임차한 뒤 항고인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이 주택에 거주하도록 한 점 등은 이영섭이 뷰티클리닉이 대표이사로 선임된 뒤에도 항고인이 실질적으로 뷰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하거나 항고인과 이영섭이 뷰티클리닉의 재산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였다고 판단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이 돈이 뷰티클리닉 재산이 아닌 항고인이 개인 재산이라고 인정하는데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흔히 말하면 이제 냄새는 나지만 어떤 이 법인격 부인론이라든가 아니면 실질적인 개인 사업체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영섭이라는 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을 했죠. 그래서 뭔가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사람 명의로 이제 임차보증금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국 이거는 반환하더라도 주식회사 뷰티클리닉에 반환해야죠. 뷰티클리닉의 채권자하고 이 개인 채권자하고 또 동일한지 아닌지도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사실은 똑같으면 모를까 좀 다르다 하면은 별개의 인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주 특이한 사안이지만 실무상 저도 1인 회사 환가를 한 적이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이제 화해 방법으로 환가를 했는데요. 큰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정육점을 했습니다.
정육점. 정육점은 어떻습니까? 정육점이 이제 소매점이에요. 마장동에서 고기를 떼어다가 소비자들한테 파는 거죠. 근데 이걸 원래 개인 사업체로 하는데 주식회사 법인을 만들었더라고요. 뭐 세금 때문인지 아니면 뭐 세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이제 하다가 파산을 했는데 법인의 보증금 500인가 1000이 있어요.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뭐 결국은 이제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파산재단에 이제 그 당시 이제 개인 채무하고 법인 채무하고 사실상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차이는 있어도 거의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보험 급식업체인데 법인 명의로 보험 해약환급금이 있었습니다. 한 1000만원. 급식업체라는 게 이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죠. 식자재라든가 이런 걸 납품을 해서 거기서 조리를 해서 이제 학생들한테 배식을 하고 돈을 이제 뭐 받는 거죠. 그것도 그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몇 년 하시다가 어려워서 나중에 뭐 이제 법인 재산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인 해약환급금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피보험자로 돼 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실질적으로는 법인이 계약자죠. 근데 그 법인이 이 사람의 어떤 개인 1인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인 회사로 갈수록 그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것을 아니라고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려운 얘기죠, 사실은. 우리가 상법에서 법인격 부인론을 배우고 민사에서도 배우죠. 실무상 변호사 하면서 글쎄요, 이거를 막 신이치게 반한다라고 해서 그 빼돌린 사람들 그 추적을 해서 소송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산에서도 너무 속단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그거 아니냐, 뭐 비슷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진짜 파산에서 너무 남발하면 또 좀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일반 민사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는데 파산에서 너무 느슨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파산의 어떤 법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민사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약간의 어떤 수정이 되죠. 채무자 회생법. 근데 이거는 수정 원리가 없죠. 수정 규정이. 그래서 좀 독특한 사안인데 한번 유심히 잘 읽어보면서 음미하고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은 환수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화해계약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화해계약을 통해서 일정 정도 환수를 한 다음에 재량면책을 하지 1심에서 면책 불허가하고 2심까지 가서 뭐 시간 끌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것도 지금 2012년이고 이건 언제? 2015년이죠. 거의 한 3년. 횟수로 만 2년 걸렸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안도 있다는 걸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